안녕하세요. 주말면 되는 취업 비법들 좀비스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상반기 체험형 인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인턴은 3월로 예상되는 상반기 공채 전에 시작하기 때문에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데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6월로 예상되는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번 인턴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인턴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서류 전형에서의 가점 때문입니다. 한국전력은 외국어와 자격증 부분에서 가점이 1차 전형에서 부여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서류 전형에서의 5%, 3%의 가점은 같은 자격 조건이라면 무시할 수 없는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턴의 장점은,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면접에서의 활용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내용들을 인턴을 통해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턴에서 충분히 내가 하는 일에 하는 직무에서 관심을 갖는다면 면접에서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인턴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900명을 모집합니다. 지역별 모집 인원을 참조하시고요. 제가 정리한 작년도 경쟁률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경쟁률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다, 어, 높은 지역과 좀 낮은 지역을 동시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죠. 저형 단계는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최종이지만 최종은 서류와 서류 전형에서의 외국어 성적이나 자격증 부분에 대한 이 가점 부분을 적정성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종종 입사지원서의 자격증의 유효일자를 잘못 작성한다거나 외국어 성적을 잘못 작성하는 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최종 단계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꼼꼼하게 작성하실 필요가 있죠. 1차 서류 전형은 외국어 성적이 100, 자격증이 50으로 해서 2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이 2배수 인원을 2차를 통해서 1배수를 선발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국전력은 외국어와 자격증 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합격에 중요합니다. 자격증별 가점표는 한국사, 한국어, IT 분야, 외국어에 각각 5점씩 부여해서 20점이 만점입니다. 이 공통가점은 대부분 20점을 가점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공채에서는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이 부분에서는 20점을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턴에서의 5%나 3% 가점이 서류 전형에서 중요한 거죠. 기술 자격 부분은 기사 자격과 기능장 자격이 있지만 기능장이 인턴이나 신입을 지원하실 리는 없기 때문에 기사가 15점, 각각 15점, 30점을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 자격 가점 부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 문항은 청년 인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수행한 경력 또는 경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에 대해 기술하는 문항입니다. 이 문항을 기술할 때는 구체적으로 직무 영역, 활동 경험, 수행 내용, 본인의 역할, 주요 성과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무 영역이나 활동 경험 이런 이야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력이 없는 신입을 지원하는, 특히 인턴을 지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직무 관련된 경험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물어보는 직무 관련이라는 말은 학교 교육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이나 동아리 또는 공모전을 위한 프로젝트 활동 등에서 했던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경력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경력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금전적인 대가가 있는 활동입니다.
경험은 금전적인 대가가 없는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경력이라고 작성을 하시면 공채나 이런 부분에서는 입사지원서에 경력이라고 작성을 하시면 반드시 경력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항에서는 직무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직무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입사를 하면 인턴으로 활동을 하면 어떤 직무인지 어떤 직무 관련 활동을 하는지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직무 설명 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직무 설명 자료가 인턴이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관련 직무를 하나로 통합해놔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약간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년도 상반기, 하반기 채용 공고문에 직무 설명서를 읽어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직무 설명서를 보시면 직무 수행 내용뿐만이 아니라 직무에 필요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어떤 내가 지식이 필요한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해 보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내용은 청년 인턴 직무와 관련하여 능력을 보완할 부분이나 또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는 문항입니다. 주요 키워드는 직무 관련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문항은 자기소개서의 입사 후 직무 포부와 같은 문항입니다. 하지만 포부라고 해서 거창한 것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입사 후 자신의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보통 적는 문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인턴이라는 3개월 짧은 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향상시킬까를 적는 건 사실 무리합니다. 이런 경우 인턴이기 때문에 나는 직무 관련해서 어떤 점을 배워서 앞으로 취업 후에는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이런 계획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3번 문항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하는 문항입니다. 주요 키워드는 의사소통 과정입니다. 직업기초 능력 10개 중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물어보는 거죠. 이 10개의 능력 중에서 블라인드 전형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자기소개서 문항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능력에 대해서는 자소서를 쓰는 연습을 평상시에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문서 작성 능력,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문서 이해 능력, 독해, 여러분들이 글을 얼마나 잘 읽고 이해하는지, 의사 표현 능력, 얼마나 말을 잘 하는지, 경청 능력, 얼마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지를 표현하는,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 남의 말을 잘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능력은 얼마나 문서를 잘 작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대부분의 업무는 글을 작성하는 것,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3번 문항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문서를 잘 작성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 오해를 풀기 위해 이 오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오해가 친구와의 그런 오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또는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그 프로젝트나 공모전이라는 그 직무에서 내가 맡은 어떤 역할에서 다른 사람의 역할과 발생한 문제, 오해를 풀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프로젝트에서의 오해라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내가 이 프로젝트의 방향성, 내가 생각한 이 방향과 다른 사람이 생각한 방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발생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했는지의 자료를 수집해서 이 자료를 내가 어떻게 해석해서 이 자료를 보고서로 만들어서 오해를 풀었다,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4번 문항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했던 경험을 작성하시는 문제입니다. 주요 키워드는 역시 문제 해결 과정 방법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상황이 발생한 문제를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를
작성하는 문항입니다. 오늘은 짧게 한국전력공사의 인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말면 되는 취업비법들 준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